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학 선택 관련해서 물리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공대를 지원을 할 때는 좋을 것 같지만은 네. 우선 성적이 잘 나와야 선택이 할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선이다라는 뜻이네, 그지? 뭐 그런 이제 갈등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은 자꾸 들려요, 주변에서 얘기가. 과학 중점학교도 아닌데 물화생지 4과목을 다 선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죠? 뭐 물화생을 반드시 선택하는 게 좋다, 화생지는 선택은 안 좋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해요. 공대를 가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선택 과목을 물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물리 1, 물리 2 다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학년들은 물리학 1을 선택해야 되고 2학년들은 물리학 2를 또 선택을 하는 게 좋죠, 공대를 가려고 하면은. 근데 또 공대도 학과 따라 다르잖아요. 산업공학과는 선택해야 될까?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는 모르겠지만 컴퓨터학과, 컴퓨터과학과, 소프트웨어 다루는 학과들, 네. 이런 학과들은 굳이 뭐 물리 선택할 필요는 없죠. 안 해도 돼요. 수학을 잘하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과 상황 따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공학과는 굳이 물리 안 해도 돼요. 그냥 본인 생각에 따라서 내가 화생지가 좋다라고 하면 화생지를 하면 돼요. 다만 이제 그런 학생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나도 그냥 이 물리학 안 하는 대신에 난 좀 더 다른 걸 더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학을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아, 네. 예, 수학에서 좀 심화된 걸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나는 자연계열이라 확통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 확통까지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뭐 수학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이제 뭐 물리학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크지 않다기보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과 상황 따라서 공대도 좀 달라집니다. 뭐 이런 이제 학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이제 권장 과목들, 학과별 권장 과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은 물화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황 자체가, 내가 학과 자체가 굳이 물리학을 할 필요 없는 그런 학과라고 한다면은 화생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또 내가 컨설팅을 하면서 작년하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는 이제 교과 전형 지원이 그렇게까지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약간 학종이 대세이지만 그 교과도 한번 추천받아서 걸쳐본다, 이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한 뭐 성대도 그렇고요, 고대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이 추천받아서 가는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이 완전히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과로 가자, 학종으로 갈 수 있다면 높은 대학을 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완전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뭐 그 학종으로 다 가야 되겠죠. 서울대가 교과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가 완전한 최상위권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상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대가 확실하다, 고려대 일반 학업부 수용 전형이 나는 확실시 된다, 이런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물리학 선택은 필요 없어요. 교과 전형으로 가는 데는 뭐 선택 과목에 있어서 물리를 했든 화학을 했든 지학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교과 전형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선택 과목 상관없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뭐 물화생을 해도 되고, 또 물화지를 해도 되죠. 물생지를 해도 되고, 전혀 관계없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학종만 바라보고 내가 물리학을 꼭 선택해야 된다고 해서 물리학 선택했다가 성적 망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학교들에서 자꾸 이제 물리학을 선택하는 걸 권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약간 불순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물리학 선택자가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물리학 선택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애들이잖아, 학생들이잖아,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 충분한 성적을 확보해주고 싶다, 선택자를 많이 모아서,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꼭 내가 학종으로 공대 이공계열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면은, 이공계열 중에서도 기계나 전기전자나 이런 학과들은 뭐 당연히 물리학 선택이 필요하죠.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교과 전형이 나한테는 중심이 된다, 혹은 또 나는 공대를 가더라도 컴퓨터나 산업공학을 가고 싶다, 혹은 또 나는 뭐
자연과학대학을 가기 때문에 굳이 물리가 필요 없는 것 같다. 나 화학과를 가거나 혹은 또 이제 뭐 생명과학과를 가기 때문에 물리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학생이라면은 뭐 굳이 물리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선택에 대해서 뭐 이공계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대 가려면은 물리를 잘한다면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쵸. 좀 하는데. 그쵸. 의대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좀 도전적인 선택을 해서 높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성적 높은 우수한 학생들 틈에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의대가 그럴까요? 물리학까지 다 선택을 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하위의 의대까지 갈까요? 자, 그런 학생들이 유입되는 대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대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는 가겠죠? 연세대 의대, 또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고려대 의대, 경희대 의대까지도 가겠죠? 한양대 의대도 가겠죠? 또 중앙대 의대도 가겠죠? 아마 이 정도까지는 뭐 물리학을 꼭 선택을 해서 다 잘 성과를 거둬야 아마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학종들일 거예요. 그죠? 그치만 이대부터 아주대, 가천대 여기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치만 뭐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의대들이 굳이 물리학을 꼭 선택해라 이런 요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대학들은 그냥 화생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혹은 또 물생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혹은 또 물화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이제 물리학이 꼭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생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이 대단히 높은 학생들이면 그 학생을 뽑는 경향이 월등히 강하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메이저권 의대, 상위권 인기 의대를 꼭 학종으로 나는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라면은 의대를 갈 때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리학을 반드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물리학을 선택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물리학 선택을 해서 내가 2등급 이내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선택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2등급은 뭐 아슬아슬하게 이제 성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뭐 1.2, 1.3 요 정도의 성적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대 가려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2등급 이내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물리학을 선택 안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앞에서 쭉 1등급을 다 찍어오고 있다.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도 이제 이런 학생들은 4를 찍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3등급 이내에 든다고 한다면은 물리학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럴 경우에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아슬아슬 성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학을 선택하는 순간 3이 땡 떠버릴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물리학 버리는 게 더 좋죠. 이런 부분들은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난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대도 이런 서울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권 의대 학종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런 의대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 의대들은 대부분 우리 그때 처음 찍을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대세가 뭐예요, 거기는? 교과예요. 교과란 말이에요. 교과 전형이 의대의 대세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물리학을 선택했는지 뭐 생명과학을 화학을 선택했는지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리학 선택을 안 해도 무방해요. 뭐 가장 이제 첨예하게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진짜 메이저 최상위 의대, 서울 수도권 의대를 내가 학종으로 가네 마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따져볼 일인 거지. 뭐 의대 갈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은 물리학 선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또 그런 메이저권 의대를 가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성적에서 내가 봤을 때는 불이익을 얻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물리학 선택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대가 있죠, 그죠? 과학 선택에 있어서 약대는 어때요? 약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약대도 똑같은 메디컬이기 때문에 네. 물리를 보지 않을까요? 근데 약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생각해봐. 약대는 메디컬이지만 메디컬에서 좀 최상이라고 생각할 만한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로 빠지고 그 밑에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좀 차점자들이 가는 학교에 요즘 느낌이 들죠. 컨설팅을 해보면 그죠? 네. 느끼잖아요. 우리. 그런 학생들이 굳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대에서도 그런 상위 의대를 제외하고는 굳이 물리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약대는 화원투, 생원투 선택하는 거 외에 뭐 다른 선택은 굳이 뭐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학 2과목 화생 선택하고 사회 과목을 2개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약대 학종을 갈 때는 좀 문제가 되겠죠. 화학, 생명과학을 포함해서 선택하면 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약대는 뭐 특별히 고려돼야 할 상황은 없죠. 그래서 약대에서도 약대 갈 때는 뭐 물리학 선택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약대도 전부 다 뭐 생각 화학이든 뭐 물화생이든 이런 것들 물리학을 필수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분분할 수는 있어요. 제 얘기랑 다르게 이제 뭐 예컨대 우리 약대 순위 다시 한번 매겨보자. 우리 동영상 올려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서 그 대학을 밑으로 막 깎아내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심기에 거슬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막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뭐 순위 설은 서울이에요. 설, 중, 성, 경, 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요 이제 약대들, 요 5개 약대가 메이저 약대들이죠, 그죠? 요 약대들 가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화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약대들은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물리학을 굳이 이제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물리학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이제 좀 내신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뭐 어쨌든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대학을 이제 요런 대학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물리학을 선택했을 때 뭐 3등급, 4등급을 받는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선택 안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뭐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보다 성적이 낮음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성적이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3등급 이내로 든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성적이 다 괜찮다면은. 근데 이제 3등, 4등급을 찍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성적들이 이제 좀 약간 들쭉날쭉해서 성적이 애매한 상황인데 물리학에서 또 3을 찍어버린다 이러면은 또 자기 성적 상황에 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물리학 선택 여부를 결정을 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메이저권 약대들도 물리학을 선택하면 좋지만 자기 상황 따라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죠. 수학 선택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였어요, 올해? 뭐 자연계열에서 이제 그 교과목 선택할 때,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는 선택하면 피곤해진다는 거지. 왜? 3학년 때 확통 선택해 놓으면 인문계열 애들이 그 기를 쓰고 수능 과목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문계열 애들도 이게 무시 못할 존재가 죄송합니다. 인문계를 무시한다고 얘기했는데 인문계열 학생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자로 등극을 하죠. 확통 과목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뭐 자기가 수학을 그동안 많이 공부했다 해서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확통 과목에 아주 굉장히 그 올인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거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목에서 내가 확통을 선택하면 성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계속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학생이 확통 선택했다가 괜히 성적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아마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확통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뭐 보통 이제 확통 선택에 대한 대체 과목으로 고급 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화국어나 고전 읽기, 뭐 영미문화라든지 영어권 문화라든지 영미문학 읽기 이런 과목으로 이제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대체 과목으로 이제 이 두 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확률과 통계 아니면 고급 수학, 심화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문과, 이과 선택하라고 이제 나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고급 수학을 선택해도 무방해요. 뭐 어차피 그것도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확통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확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성적이 좀 낮아서 교과 전형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뭔가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급 수학이나 이런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절박하게 된 성적이 조막선에 좀 하나라도 이제 좀 성적을 더 1등급을 더 받아갖고 한 개라도 더 받아서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확통을 선택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등급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확통을 선택하는 건 뭐 그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 선택과 관련해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경영학, 경제학 요런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더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대학 정도를 예를 들어 볼까?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미적분 선택하면 좋겠죠, 그죠? 몇 등급 정도 나오면 좋을까요? 선택했다가. 적어도 3, 4는 그쵸. 3등급, 4등급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몇 등급 정도로 나와야 되겠어요? 적어도 2등급 안에는 2등급. 들어야 되잖아요. 3등급도 괜찮겠죠, 네. 그죠? 서울대다. 서울대는 뭐 1등급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등급도 뭐 이과들하고 하는 거니까, 그죠? 괜찮겠죠? 그러니까 뭐 2등급 안에만 들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고 3등급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뭐 인문계열에서는 그나마 쏘쏘하다, 괜찮다, 이득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적 선택하면.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좀 이제 아래로 좀 선호도가 낮아지는 이제 대학들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4등급도 굳이 미적까지 선택을 해서 4등급 받았다?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적도 4등급인데 다른 것도 다 4등급이다. 그런 학생은 동국대 지원을 안 하겠죠. 다른 과목들이 괜찮은 성적 수준에 2등급, 1등급, 뭐 간혹 3등급 이런 수준에 있으면서 미적을 굳이 선택을 해서 4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그 학생한테 불이익이 갈 거라고 저는 학종에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자기 상황에 맞춰 갖고 이제 미적 선택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미적을 선택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수준에 맞는 성적이 걸맞는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적을 적극적으로 저는 선택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미적 선택이 필요 없는 대학들도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미적을 선택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난하게 그냥 성적 받을 수 있을 때는 그냥 미적을 선택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수능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대학 2대 밑으로 2대 아래쪽의 대학들, 2대부터는 굳이 뭐 미적 선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그냥 서연고, 서성한, 중형 정도? 이 정도까지만 그냥 미적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희대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앙대 정도까지만 미적 선택하면 이득이고 나머지는 선택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단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추가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점학교, 스팀 교육과정이 있죠. 경기 꿈의 대학, 또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죠.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예,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급 수학이나 뭐 고급 화학이나 고급 물리나 이런 과목들을 이제 물리 실험이나 이런 과목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진로 선택으로 이제 자기 학생부에 이제 적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과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우리 학교의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뭐 어떤 분위기가 어떠하다,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죠? 자기 학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점 교육과정이라든지 스팀과 같은,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로 운영되는 이런 공동 교육과정, 이런 데 이제 과목들을 수강을 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이게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학생들한테는 이게 주요한 그 타깃이 되는 과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이제 임할 수도 있는 문제고,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꼭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과정은 이제 내가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아요. 뭐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좋겠어요.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대충 하겠다라고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언제 이제 좋냐면은, 언제 이거를 활용하면 좋냐면은 공대 갈 때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이건 깜빡할 수가 없나? 아무튼 이제 안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안 했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물리 안 하면 내가 뭐 기계를 못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내가 목표라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뭐 서울대 공대는 가기가 어렵겠죠, 그죠? 물리 1, 2를 선택 안 하면은. 그럼 나는 물리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지, 본인이 수강한 그런 어떤 선택과 관련해서 좀 구멍이 생겼을 때, 좀 미비점이 있을 때, 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 정리하자면 과학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죠? 과학 선택과 관련해서 물리학을 꼭 선택해야 되느냐, 혹은 또 과학, 물화생지를 4과목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학교도 아닌데,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받는데 물리학 선택하면 좋아요. 자기가 그 성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성적 상황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세를 따라서 좋을 건 안 좋을 건 없죠. 뭐 물화생이 좋다면 당연히 그런 얘기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뭐 지구과학 교육과를 간다든지, 그죠? 뭐 이런 학생들이 물화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물화지나 물생지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나 혹은 또 이제 그 산업공학이나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이 굳이 물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혹은 나는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어요. 생명과학과를 보통 생각하면 의대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리가 이슈가 될 뿐이지, 나는 순수하게 생명과학을 하고 싶다, 농생대를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굳이 또 물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 갖고 선택 과목은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시에는 주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1차적으로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선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은 크게 무리 없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